현재까지 분위기는 좋은데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12월 중순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절대 전략이고요. 함께 해 주실 분 흥국증권 변준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네, 확진자 우려보다 백신 음. 기대가 우위인 그런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거의 7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 환자 데이터가 꾸준히 나오는데 영향받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이런 우려를 비웃듯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호재만 강하게 좀 반영하고 있는 건지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계속 좀 상승 흐름을 보이는 데는 이제 확진자라는 어떤 변수가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투자자들이 좀 고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과거에 우리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그 컸던 그 팬데믹들을 보면요. 2차 유행까지를 프라이싱하고 난 이후에 3차 유행부터는 사실 주식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두 번 정도 우리가 유행을 반영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좀 둔감해진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신 기대감이 계속 우위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이 좋았던 포인트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 가지는 그 화이자 백신 승인국이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아침에 미국 FDA 자문위원회에서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오늘 밤 늦어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미국 역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리 이제 승인을 이미 했던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바레인, 사우디 등에 이어서 미국도 이제 백신 승인 국가로서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백신 접종 스케줄에 관한 뉴스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투여를 할지 또 어떤 지역부터 좀 보급이 될지 이런 뉴스 플로우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오늘 아침에 또 같은 이제 비슷한 시간대에 장 시작 전에 나온 재료인데요. 12월 수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장 시작 전에 이제 12월 10일까지 어제까지 있었던 그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수출을 좀 보니까 전년 대비 무려 27% 급증을 했습니다. 일수출 기준으로도 12% 급증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4분기에 굉장히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해외도 그렇고 4분기에 소비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그 연말 그 서구 쇼핑 시즌 효과를 좀 우리가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 매일 레코드 하이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 수가 좀 정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유럽 주요국하고 미국의 일별 확진자를 보면요. 물론 지금도 레벨은 높긴 합니다만 11월 하순부터 12월 초 사이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아마 봉쇄를 좀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서구 상황이 조금 어수선하긴 합니다만 일별 확진자 수는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또 수출에 좀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선진국 소비가 지금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는데 그 선진국 내의 자국 생산은 아직 회복이 좀 더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자체적으로 지금 그 소비에 대한 생산 여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수출 국가에서의 그 수출 수요 대체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조금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출과 그 미국의 백신 승인 임박 소식 등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막연히 우리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니까 '왜 그렇지?' 이렇게 올라서 좋기는 한데 의문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요목조목 얘기를 해 주시니까 '아 그래서 우리 증시의 강세가 이렇게 또 근거 있는 강세 움직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저희 개장하기 바로 직전에 수출 데이터 나와서 토마토 TV에서도 또 바로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나요? 네, 다음 주에도 이제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시장의 지금 최대 변수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과 관련된 뉴스 계속 좀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백신 승인 국가가 지금 수일 내로 계속해서 한국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승인을 한다면 뒤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승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그 화이자 백신 승인 소식 그 국가들이 계속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그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 개발사 외에 지금 또 후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백신 개발사들의 어떤 임상 결과 등도 뉴스 플로우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백신 관련된 뉴스들이 다음 주에도 주된 변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주시장을 계속 조금 지탱하고 견인해가는 그런 변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그 FOMC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경제 판단이라든가 또 향후의 어떤 가이던스의 변화, 그다음에 또 그 재정 정책을 촉구하는 과거에 좀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FOMC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초반에는 그 FOMC에 대한 좀 경계감이 일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FOMC 그 연준 의장의 발언을 조금 예상을 해보면 사실 시장이 빠질 명분은 크지 않다라고 봐요. 그 이유가 일단은 그 지금 경제 전망은 아마 상행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숫자가 호조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 판단은 조금 올려 잡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고용 시장의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에 대한 변화는 특별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 판단은 조금 좋게 올림과 동시에 지금 어떤 통화 정책의 흐름은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아마 주식시장에는 FOMC 전에는 좀 경계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FOMC 이후에는 좀 다시 안도감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사실 지금 연준은 이미 좀 할 일을 많이 했다. 연내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FOMC 통화 정책보다는 미국의 재정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의하고 있는 이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빨리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런 재정 정책의 어떤 조기 협상 이런 것들을 좀 촉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FOMC는 이전에는 좀 경계감이겠지만 이후에는 사실 뭐 어제 ECB 통화정책 회의처럼 조금 안도감을 주는 재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주간 기준 상승 탄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0.8%. 지수도 고르게 올랐고 또 업종별로도 순환매를 나타내면서 딱 어떤 한 업종만 급등을 했다 이런 게 없어 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 사서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어떤 섹터 혹은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좀 있는지 투자 전략에 있어서의 팁을 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는 특별히 그렇게 주도할 만한 업종이나 종목군이라기보다는 좀 순환매 형태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식시장이 이제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또 많은 그 대형 업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못 오른 업종이나 종목들이 조금 키 맞추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조금 나타났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지금 그 종목 피킹의 좀 포인트는 결국 그 백신 이후로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기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또 언택주에서 커택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이제 다음 주 또 연말까지 혹은 뭐 내년 초까지 계속 될 거냐 여부인데 저는 좀 그런 흐름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올해 좋지 않았던 그런 컨택 소비주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구 확진자가 피크아웃을 하고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에 대한 이슈는 계속 되고 있지만 봉쇄 효과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백신 접종 국가가 이제 미국이 승인을 함으로써 아마 좀 우후죽순처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여타 백신 개발사들의 임상 결과들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백신 접종 국가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연말까지 또 내년 연초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신 이후로 조금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컨택주에 대한 관심이 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로컬 플레이어보다는 좀 해외 익스포저가 큰 그런 컨택 소비주들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 그다음에 화장품, 카지노, 면세 이와 같은 해외 익스포저가 큰 레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숨고르긴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눌림목에서 매수 기회를 찾아야 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코로나 숫자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증시는 계속 오르네. 궁금하셨던 분들은, 앞서서도 이런 대유행,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차례 이 부분도 좀 반복되다 보면은 시장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변주도 연구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백신과 관련된 뉴스들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섹터로는 텍트, 그러니까 컨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소비재 섹터, 좀 덜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진 이후에 다시금 우리가 일상을 회복했을 때 어떤 종목군들을 관심 가져봐야 될지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셨다면은 오늘 저녁 9시에 만나볼 수 있는 미스터 진단 이 시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종목을 꼼꼼하게 살펴드리는데요. 오늘은 금산, 박준현, 김민준 전문가 세 분이 함께 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2128-3388번, 022128-3388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큰 추위가 찾아온답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요. 다음 주 추위에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